올해 33.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의 노예였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저는 30이었고 남자친구와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죠. 지현아, 응?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임신한 것 같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응. 테스트기로 했는데 2줄이야. 그럼 우리, 응, 결혼해야지.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민수.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했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응, 걱정 마. 잘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양가 상견례, 민수 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머, 임신했다며? 네,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해? 좋은 일이지. 감사합니다. 근데 몸은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임신 몇 주야? 8주요. 아이고, 이제 시작인데. 조심해야지. 네, 조심하고 있어요. 처음엔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첫인상일 뿐이었죠. 결혼 준비는 급하게 진행됐어요. 배가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며. 지현아, 예식장 예약했어. 언제? 다음 달. 그렇게 빨리? 응. 어머니가 서두르래. 알았어. 1달 만에 결혼식. 정신없이 준비했죠. 드레스도 급하게 맞췄어요. 배가 좀 나왔네요. 네, 임신해서요? 그럼 A라인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군거렸죠. 제 임신했대. 그래서 급하게 하는구나. 요즘도 그런 애들이 있어. 들리는 소리들. 창피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임신 초기라 위험하다며. 지현아, 미안해. 괜찮아. 아기가 더 중요하지. 나중에 꼭 갈게. 응. 신혼집은 작은 투룸. 전세였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왔습니다. 지현아, 집 정리는 했어? 네, 어머님. 청소는?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죄송합니다.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요즘 애들은 임신하면 공주병 걸리더라. 그러면 안 돼. 네. 매일 전화가 왔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여보세요? 얘 뭐 하고 있니? 집에 있어요. 집에서 뭐 해? 쉬고 있어요. 요즘은 임신했다고 그렇게 띵가띵가 놀고 그러면 돼지 된다 알고 있니? 네? 돼지 되면 너 몸에도 안 좋지만 태아한테는 더 안 좋아. 요즘은 임신을 해도 빠릿빠릿하고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 거야. 너처럼 그렇게 집에 퍼질러져 있으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님, 저 집에 퍼질러 있지 않아요. 지난주까지는 유산기가 있어서 위험해서 움직이지 말고 누워서 쉬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내가 모르냐? 여태 그러고 있을까 봐 말한 거다. 아무튼 임산부 운동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돈 내고 배울 생각 말고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네가 또 돈을 쓰면 되겠니? 그러니 돈 쓸 생각 말고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운동해.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서러웠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유상이라며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뒹굴거린다고 하시니 눈물이 났어요. 민수에게 말했죠. 여보, 어머니가. 응?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남편 엄마인데. 참아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됐습니다. 임신 5개월째. 내일 집에 좀 와라. 네? 김장할 건데 아무래도 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으니 네가 와서 좀 도와라. 알겠니? 어머님, 저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고 몸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김장을 도우라고요? 허이고 임신했다고 유나는. 나는 네 남편 가졌을 때도
시어머님 말이라면 바로 달려갔어. 그런데 너는 어쩜 그렇게 한 번을 제대로 말을 듣질 않고 그렇게 말대꾸를 하니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알고는 있니? 폭발했어요. 어머님, 저 임신 기간 내내 정말 노력했잖아요. 그건 누구보다 어머님이 잘 아시는 사실 아닌가요? 제가 도대체 얼마나 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저 진짜 어머님 배부른 상태로 몸도 안 좋은데 어머님 친구들 파티하신다고 음식 하시는 거 달마다 가서 음식했어요. 정작 저는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음식하면서 헛구역질에 구토하는 저 보고 유난이라고 하셨죠? 저 그때도 정말 어머님한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인데 그래 내가 이해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태 10달을 참았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예정일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저더러 김장을 하게 오라니요.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허이고 이게 이제 애 낳을 때 되니까 한참 예민해진 것 봐라. 됐다. 그렇게 불만이 많고 짜증났으면 말을 하지. 어디 무서워서 며느리랑 김장이나 해보겠냐? 됐으니 오지도 말고 연락도 말아라. 네,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했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말했죠. 뭐? 그 미친년이. 엄마, 지현아, 당장 집 나와. 괜찮아, 참을게. 무슨 소리야? 임신한 네가 김장을 하러 오라고? 미쳤어, 미쳤어. 엄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나와. 아니야, 괜찮아. 민수 엄마인데. 참아야지.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참아야 돼. 아기 아빠 엄마인데 참아야 돼.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산복하게 건강한 아들. 여보, 고생했어. 응.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그치? 행복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병실에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어머, 애가 작네? 3.2kg인데요. 요즘 애들은 4kg도 넘는데. 네가 임신 중에 제대로 안 먹어서 그래. 저 잘 먹었어요. 아니야, 안 먹었어. 내가 봤어. 입덧한다고 굶고. 그러니까 애가 작지. 아무튼 이제부터라도 잘 먹어. 젖 잘 나오게. 네,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쉬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매일 오셨습니다. 애 안아봐도 돼? 네. 어머, 울음소리 작네? 건강한 거 맞아?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대요. 그래도 울음소리가 너무 작은데? 병원 다시 가봐. 네. 매일 뭔가 문제라고 하셨어요. 애가 왜 이렇게 자주 울어? 배고픈가 봐요. 젖이 안 나오나? 나와요. 그럼 왜 우는데? 모르겠어요. 네가 제대로 안 줘서 그래. 분유 타죠? 네. 산후우울증이 왔어요. 눈물이 자꾸 났죠. 아기만 봐도 울었어요. 내가 제대로 못 키우는 건가? 내가 나쁜 엄마인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아니야, 괜찮아. 말해봐.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 엄마인데 참아야지.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한계는 곧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직 날짜가 다가왔어요. 지현아, 애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어. 우리 엄마? 응, 친정엄마. 어머니는? 어머니한테는 안 부탁하고 싶어. 왜? 그냥. 사실 시어머니한테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일 간섭하시고, 뭐든 트집 잡으시고, 차라리 친정엄마가 편했죠. 친정엄마는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그래, 엄마가 봐줄게. 고마워, 엄마. 뭐가 고마워.
내 손주인데. 엄마, 대신 너 돈 벌어서 애 키우는 데 쓰고 엄마한테는 안 줘도 돼. 아니야, 줄게. 괜찮아? 엄마가 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엄마. 그래, 잘하고 와. 복직 첫날 아기를 친정에 맡겼어요. 엄마, 잘 부탁해. 그래, 걱정 마. 우유는 냉장고에 있고, 기저귀는 알아가? 응. 회사에 갔어요. 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계속 아기한테 갔죠. 잘 있을까? 울지는 않을까? 점심시간에 전화했어요. 엄마, 애는? 잘 자고 있어. 걱정 마. 고마워. 빨리 먹고 일해. 응. 퇴근 후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왔니? 애는? 잘 잤어. 우유도 잘 먹고. 다행이다. 아기를 안았어요. 잘 있었어? 으아, 엄마 보고 싶었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현아. 네, 어머님. 너는 근데 왜? 나한테 애 안 맡기고 너네 엄마한테 맡기냐? 네? 내가 못마땅하냐?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님, 왜 또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저한테 이런 말씀하실 거면 전화하지 말아달라고요. 제발.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랑 전화만 한 번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요. 진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정말. 얘 말하는 거 들었냐? 얘가 이런다고 나한테.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저기 새언니. 네? 제가 그동안은 저희 엄마가 워낙 언니한테 시집살이도 심하고 언니 괴롭히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굳이 딴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엄마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예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만 전화하라고요. 억지 부리지 말라고요. 시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진짜 황당하네요. 그동안 저희 엄마를 이렇게 대한 건가요? 화가 났어요. 저기요, 아가씨. 입으로 말한 것처럼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딸인 아가씨가 느꼈다면서요. 그럼 못 느낄 때는 저를 얼마나 어떻게 괴롭히셨는지 아세요? 제가 무슨 말들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 일부만 듣고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진짜 저야말로 황당하네요. 엄마가 아무렴 오빠랑 언니 잘 살라고 좀 참견하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희 엄마를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라고요. 진짜 화나니까. 아가씨 끊으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어머님만으로도 지금 남편이랑 더 살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오빠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제발 그만하고 끊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랑 싸웠어. 뭐? 신우이까지 나서서 나한테 욕했어. 미안해.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알아? 이혼하고 싶어. 뭐? 진짜로. 지현아, 진정해. 진정이 안 돼. 매일 괴롭히고 이제 신우이까지 나서서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 울었어요. 한참을. 민수가 집에 왔어요. 지현아, 미안해. 엄마한테 말할게. 소용없어. 아니야, 말할게. 그래.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나한테 욕을 해. 엄마, 그게 아니라 너도 이제 장가 갔다고. 엄마 무시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민수도 힘들어했어요. 지현아, 조금만 참아줘. 얼마나 더? 미안해. 대답 못하잖아. 나 진짜 못 참아. 일주일 후 민수가 말했어요. 지현아. 뭐? 엄마가 돈 좀 필요하대. 얼마? 500만 원. 뭐? 사업하시는데 자금이 부족하대. 안 돼. 지현아.
안 된다니까. 제발. 왜 우리가 줘야 돼? 엄마니까. 엄마면 다야?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하지만 결국 줬어요. 500만 원. 제 적금을 깼죠.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 후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500만 원 출금. 모르는 날짜에 민수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뭐? 500만 원 나간 거. 뭐야? 말해봐. 엄마한테 또 줬어. 뭐? 미안해. 왜 또 줘? 엄마가 급하다 해서.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말하면 안 줄 것 같아서. 당연히 안 주지. 500만 원이 얼마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소리쳤어요. 우리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애 키우는데 돈 얼마나 드는지 알아? 친정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거 알아? 그 돈 어떻게 모으는지 알아? 알아? 모르잖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울었어요. 지현아, 나한테 손대지 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죠. 혼자 울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망하겠다. 돈을 다 시댁에 갖다 바치겠다. 이혼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왜? 또 무슨 일이야? 민수가 시어머니한테 또 돈 줬어. 얼마? 500만 원. 뭐? 또? 응. 그 미친. 엄마, 나 어떡해. 이혼해. 네? 당장 이혼해. 진짜 너. 그 집안이 너를 피까지 쪽쪽 빨아먹을 거야. 엄마, 빨리 갈라서. 애는 엄마가 봐줄게. 넌 걱정 말고 일해. 고마워, 애 엄마. 그래, 빨리 결정해. 전화를 끊었어요. 이혼. 정말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새언니, 나 유진이야. 무슨 일이세요? 저기,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서. 사실 내가 네일샵을 차려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000만 원 정도? 나중에 꼭 갚을게. 장사 잘 되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수에게 물었어요. 여보, 신우이가 1,000만 원 빌려달래. 뭐? 1,000만 원? 응, 네일샵 차린대. 어떻게? 안 돼. 우리도 돈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유진 씨, 죄송한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요. 새언니, 제발 좀.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자리도 좋고 조건도 좋은데 지금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제발. 죄송해요. 정말 안 되겠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현아, 유진이 얘기 들었니? 네, 어머님. 1,000만 원 좀 빌려줘라. 내 딸이 사업 시작하는데 오빠 내외가 도와줘야지. 나중에 다 갚을 거야. 너네도 알다시피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남편도 능력 없고 애도 둘이나 키우고 이번 기회에 자기 사업 좀 해서 돈 벌게 해줘야지. 어머님,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서요. 저희도 대출 갚아야 하고 애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대출? 무슨 대출? 너네가 무슨 대출이 있어. 순간 말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게. 민수야, 민수야. 네 엄마한테 대출이 있다는데 무슨 대출이야? 내가 모르는 대출이 있어.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대출이 있다는 거야? 내가 모르는 대출이? 집담보대출이요. 뭐? 집담보대출? 언제? 왜? 엄마한테 드린 돈. 그거 대출 받아서 드린 거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죠. 2번 드린 거. 합쳐서 1,000만 원. 그거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드린 거예요. 야, 이민수. 소리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미안해. 집담보 대출 나한테 말도 없이 미쳤어.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말하면 안 줄 것 같아서.
당연히 안 주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쳤어, 진짜? 전화기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현아, 진정해. 우리가 갚을게. 걱정 마. 어머님,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급한 거였으니까 나중에 다 갚을게. 나중에 다 갚는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갚으셨어요? 500만 원 2번 받으신 거. 단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갚을 거라고요? 지현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갚을게, 진짜로. 믿을 수가 이제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를 봤죠. 이혼하자. 지현아, 진짜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것도 나 몰래? 이게 정상이야? 당신은 남편이야? 시댁 아들이야? 도대체 누구 편이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도 싫어. 정말 이혼하자. 짐을 쌌어요. 아기 옷과 기저귀, 제 옷 몇 벌. 지현아, 어디가? 친정. 지현아, 제발. 손대지 마.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갔죠.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시어머니한테 돈 줬어. 뭐? 집을 담보로? 응, 견자만 원. 나 몰래. 그 미친 새끼가. 엄마가 욕을 했어요. 처음 듣는 욕이었죠. 당장 이혼해. 지금 당장. 내일 변호사 찾아가자. 엄마, 그런 새끼랑 평생 살 거야? 애 인생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칠 거야. 당장 갈라서. 알았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생각이 많았죠. 정말 이혼해야 하나? 아기는 어떡하지?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아. 시댁이 우리 다 망하게 할 거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합의해줘. 아니면 소송할 거야. 답장이 왔어요. 지현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싫어. 더 이상 못 믿어. 집 담보까지 잡은 거 보니까 진짜 당신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도 다 말했어. 이제 돈 안 줄게. 그 말 몇 번째야? 매번 거짓말하잖아. 이번엔 진짜야. 믿을 수 없어. 이혼할 거야. 민수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지현아, 나 좀 보자. 안 봐? 제발. 돌아가. 지현아. 대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엄마가 나가셨죠. 이 사람아, 그만하고 가. 우리 딸 이제 당신이랑 안 살 거야. 장모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무슨? 지금까지 몇 번을 기회를 줬는데 또 기회야?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새끼한테 무슨 기회를 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정신이 없었지. 정신 차려. 그리고 우리 딸한테 이혼 합의해줘. 안 됩니다. 저는 지현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죽든지 우리 딸은 당신 없이도 잘 살아. 엄마가 문을 닫으셨어요. 민수는 1시간 동안 밖에서 울었죠. 결국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지현아, 나 좀 보자. 안 봐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진짜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돈도 안 받을게. 제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지 마.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데요. 그리고 집 담보대출까지 받게 만들어 놓고. 그건 내가 몰랐어. 민수가 나한테 말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진짜 몰랐어. 민수가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 다 갚으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건 좀 역시 안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세요. 지현아,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시어머니도 결국 돌아갔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 정리하자. 변호사 찾아가자. 응, 엄마.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현아, 엄마가 500만 원 갚겠대.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줘. 500만 원?
2천만 원 받았잖아. 게다가 신우이한테 줄 1천만 원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인데 500만 원? 나머지는 천천히 갚겠대. 믿을 수 없어. 지현아, 이혼할 거야. 각오해.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거야.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 다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일주일 후 엄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네, 앉으세요. 이혼 상담이시죠? 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임신 중부터 시작된 괴롭힘, 돈 문제, 집담보대출까지. 지금까지 시댁에 준 돈이 총 얼마죠? 시어머니한테 2천만 원이요. 500만 원씩 4번이요. 그리고 신우이한테 1천만 원 빌려줬어요. 증거는 있으세요? 통장 내역 다 있어요. 그리고 집담보대출 서류도요. 좋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최 씨, 단순히 이혼만 원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생각엔 이혼뿐만 아니라 돈도 받아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댁에서 받아간 돈, 그리고 위자료까지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게 가능해요? 당연하죠. 남편이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했고, 그게 집담보대출이었다면 더 문제가 크죠. 게다가 시댁의 지속적인 괴롭힘, 이건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소송 진행해보면 알겠지만 최소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잘하면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양육권은요? 양육권은 거의 확실히 최 씨가 가져가실 겁니다. 아이가 어리고 엄마가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고 계시고 친정의 도움도 있으니까요. 남편 측에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최 씨. 네? 제대로 하시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증거를 더 모으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최 씨를 괴롭힌 증거들, 문자, 녹음, 뭐든지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댁 사람들과 통화하실 때는 꼭 녹음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본인이 당사자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임료는 500만 원입니다. 소송 승소하면 추가로 성공 보수 받고요. 네, 지금 바로 계약할게요. 그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변호사 선임했어. 잘했다. 이제 제대로 받아내자. 응. 엄마, 근데 돈이 좀 필요해. 얼마?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이랑 앞으로 복수하는 데 쓸 돈. 복수? 응.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시댁 식구들, 특히 시누이. 걔가 네일샵 차린대, 내 돈으로. 그래서 망하게 할 거야. 엄마가 웃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도와줄게. 얼마 필요해? 1,000원 정도? 알았어. 내일 드릴게. 고마워, 엄마. 뭐가 고마워? 내 딸 복수하는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다음 날 엄마가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제대로 해. 응, 엄마. 꼭 성공할게. 그래?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현아, 유진이 네일샵 열었어. 그래? 응. 네가 빌려준 1,000만 원으로. 유진이가 고맙다고 전화래. 고맙다고? 웃기네. 지현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그거 자랑하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유진이가 장사 잘 되면 돈 갚겠대. 믿을 수 없어. 진짜야. 됐어. 더 이상 통화 안 할 거야. 지현아.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이 네일샵 위치를 알아냈어요. 민수한테 물어봤거든요. 네일샵 주소 좀 알려줘. 나중에 돈 받으러 가야 하니까. 응, 여기야. 주소를 받았죠. 다음 날 그곳에 갔어요. 러블리 네일, 화려한 간판, 깨끗한 인테리어. 1,000만 원으로 이 정도 했구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신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새언니? 응, 구경하러 왔어. 어머, 고마워. 들어와. 둘러봤어요. 의자 5개, 네일 도구들 꽤 괜찮았어요. 어때? 괜찮지? 응, 괜찮네.
언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장사 잘 되면 바로 갚을게. 그래, 기대할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갚을 생각 없는 것 뻔해. 시어머니랑 똑같네. 밖으로 나왔어요. 주변을 살폈어요. 상권이 괜찮았어요. 유동인구도 많고 경쟁 업체도 많았죠. 여긴 평판이 중요한 곳이야. 한 번 잘못되면 바로 망해.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획을 세웠죠. 시누이 네일샵을 망하게 하려면 평판을 떨어뜨려야 해. 하지만 합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걸리면 안 돼.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시누이 네일샵을 알리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제 돈 1,000만 원 빌려갔고 안 갚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요. 사실이면 문제 없어요.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유포일 때만 성립하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건 표현의 자유예요. 그럼 동네방네 소문내도 돼요? 사실이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작전을 시작했어요. 먼저 네일샵 근처 맘카페에 가입했어요. 익명으로 글을 올렸죠. 러블리 네일 가지 마세요. 사장이 제 돈 1,0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아요. 통장 내역 증거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 믿을 수 없어요. 증거 사진도 첨부했어요. 통장 이체 내역. 시누이와 주고받은 카톡. 댓글이 달렸어요. 헐, 진짜예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저도 안 가야겠어요. 이런 사람이 사장이라니. 글이 퍼졌어요. 다른 맘카페에도, 동네 커뮤니티에도. 일주일 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언니가 그랬어? 동네에 나 욕하고 다닌 거? 무슨 소리야? 맘카페에 글 올린 거. 나 돈 안 갚는다고? 아, 그거? 사실이잖아. 안 갚았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돈이나 갚아. 언니? 돈 갚으면 글 지워줄게. 언니가 정말 이럴 거야? 응. 1,000만 원 입금해. 그럼 글 지워줄게. 미쳤어 진짜. 전화를 끊었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말했나 봐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현아, 네가 유진이 가게 욕하고 다닌다며? 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돈 안 갚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가 시누이 가게를 망하게 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님은 며느리 괴롭히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돈 뜯어가는 게 사람이 할 짓이고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어머님도 2,0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았잖아요. 시누이도 1,000만 원 안 갚았고요. 이게 사실 아니에요. 이 미친년이. 욕하지 마세요. 녹음하고 있어요. 나중에 재판 증거로 쓸 거예요. 뭐? 저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어머님 하시는 말 다 증거로 쓸 거니까요. 그리고 돈 갚으세요. 안 그러면 고소할 거예요. 2,000만 원. 다음 주까지 입금하세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시원하다. 이제 시작이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현아, 제발 그만해. 엄마가 울고 있어. 유진이도 너무 힘들어해. 내가 왜 그만둬야 돼? 난 사실만 말했어. 돈 안 갚은 게 사실이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해. 심한 건 너네 가족이야.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 지현아,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각오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고 위자료도 받을 거야. 지현아, 제발. 그리고 시댁에 준 돈 다 받아낼 거야. 하나도 안 빼먹고 각오하라고 전해.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웃었어요. 우리 딸 제대로 하네. 당연하지. 가만히 당하고만 살 순 없어. 그래, 잘하고 있어. 엄마가 응원해. 고마워, 엄마.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시누이 네일샵은 완전히 망했어요.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밖에 안 왔죠. 예약도 줄줄이 취소됐고요. 맘카페 글이 SNS까지 퍼진 거예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러블리 네일 비추천해요. 사장이 돈 떼먹는 사람이래요. 1,0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는다는데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예약 취소했어요. 댓글들이 달렸고 네일샵 인스타그램에도 악플이 달렸죠. 돈 떼먹는 사장님이시네요. 양심도 없으세요? 장사 접으세요. 신우이가 또 전화했어요. 언니, 제발 그만해. 내가 진짜 죽겠어. 장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돈은 갚을 거야?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가게도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돈을 구해? 그건 내 문제지. 나는 내 돈 받을 거야. 언니, 제발 글 좀 지워줘. 그럼 내가 천천히 갚을게. 진짜로. 천천히? 언제? 10년 후. 언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1,000만 원 입금 안 되면 고소할 거야. 변호사랑 다 준비해뒀어. 기대하고 있어.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 나를 가족으로 대우한 적 있어? 임신 중에 괴롭히고 돈 뜯어가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야. 그건 엄마가 좀 심했지. 하지만 나는 언니한테 잘했잖아. 잘했다고? 상견례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엄마 편 들면서 나한테 욕한 거 다 기억해. 녹음도 있어. 월요일까지 입금해. 안 그러면 고소야. 전화를 끊었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민수가 찾아왔죠. 지연아, 나 좀 보자. 안 봐. 제발, 유진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가게도 망했고, 남편이랑도 싸우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그게 내 잘못이야. 돈을 빌려가면 갚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가게도 이렇게 됐는데. 그럼 가게 정리하고 돈 만들어. 월요일까지. 지현아,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 한 달만. 한 달 안에 갚을게. 안 돼. 월요일까지. 하루라도 늦으면 고소해. 지현아. 그리고 너 이혼소송 준비해. 다음 주에 소장 날아갈 거야. 지현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응, 넌 기회가 많았어. 근데 매번 날 배신했잖아. 이제 끝이야. 민수가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결 안 돼. 이제 늦었어. 양육권만은 나한테 줘. 제발. 안 돼. 내가 키울 거야. 지현아, 돌아가. 다신 오지 마. 민수가 돌아갔어요. 일요일 밤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200만 원만 있어. 나머지는 정말 없어. 200만 원이라도 받아줘. 제발. 답장했어요. 안 돼. 1,000만 원 전부. 한 푼도 덜 안 받아. 언니 진짜 너무해. 월요일 4시까지 기다릴게. 월요일이 됐어요. 오전 내내 핸드폰을 확인했죠. 입금 알림이 올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후 3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현아, 나 좀 봐야겠다. 어디서 만날 수 있니? 전화로 하세요. 아니야. 얼굴 보고 얘기해야겠어. 싫어요. 전화로 하세요. 아니면 끊을게요. 알았어. 그럼 전화로 할게. 지현아, 제발 유진님만은 살려줘. 가게도 망했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남편이랑도 이혼 직전이야. 제발. 그래서 돈은 입금했어요. 지금 당장은 없어. 근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 4시까지 1시간 남았어요. 입금 안 되면 고소합니다. 지현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었다고요? 저를 가족으로 대우한 적 있어요? 임신 중에 김장하러 오라고 한 게 가족이에요. 돈 뜯어간 게 가족이에요. 그건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늦었어요. 4시까지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고소해요. 지현아,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4시가 됐어요. 입금 알림이 없었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신우이 고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둔 거 바로 접수할게요. 감사합니다. 10분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지금 입금했어. 확인해봐.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죠. 입금 확인했어. 그럼 글 지워줘. 제발. 알았어. 지워줄게.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차단할 거야. 언니, 전화를 끊었어요. 맘카페에 글을 지웠죠.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어. 네일샵은 계속 망할 거야.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1,000만 원 받았어. 잘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 2,000만 원. 그리고 이혼 소송. 시어머니도 고소할 거야? 당연하지. 2,000만 원이야. 하나도 안 빼먹고 받을 거야. 좋아. 제대로 해. 다음 날 이혼 소장을 제출했어요. 민수에게 날아갔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현아, 소장 받았어. 진짜로 하는 거야? 당연하지. 양육권은 나한테 줄 수 없어? 안 돼. 내가 키울 거야. 변호사가 그랬어. 내가 확실하게 이긴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긴 왜야. 네가 날 배신했잖아.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시댁한테 돈 갖다 바치고. 그게 남편이 할 짓이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다.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2,000만 원을 일주일 이내에 반환하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지현아, 이게 뭐야? 내용 증명이라니? 보시면 알잖아요. 돈 갚으세요. 지금 당장은 없어. 어떻게 2,0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구해? 그건 어머님 문제예요. 저는 제 돈 받을 거예요. 지현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웃기시네요. 임신 중에 괴롭힌 게 잘해준 거예요. 김장하러 오라고 한 게요. 매일 전화해서 스트레스 준 게요. 그건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자기 멋대로 하신 거잖아요. 지현아. 일주일입니다. 입금 안 되면 고소해요. 유진이처럼. 유진이가 정말 돈 갚았어? 네, 1,000만 원 전부. 어머님도 2,000만 원 갚으세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욕하지 마세요. 녹음하고 있어요. 증거로 쓸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사흘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현아, 엄마가 우시면서 나한테 돈 구해달라고 하셨어. 근데 나도 돈이 없어. 지금 대출 갚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제발 엄마는 살려줘. 엄마는 나이도 많으시고 돈 구할 곳도 없어. 답장했어요. 그건 나랑 상관없어. 빌려간 돈은 갚아야지. 나이 많은 건 핑계 안 돼. 지현아, 제발. 일주일 남았어. 입금 안 되면 고소야.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입금은 없었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했지요. 변호사님, 시어머니 고소 진행해 주세요. 2,000만 원 사기죄로요? 알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시죠? 네. 통장 내역, 문자 내역, 녹음 파일 다 있어요. 좋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시어머니에게 경찰서 소환장이 날아갔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현아, 엄마한테 소환장이 왔어. 진짜로 고소한 거야? 당연하지. 말했잖아. 입금 안 되면 고소한다고. 엄마가 지금 울고 계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울었어. 너네 집안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이제 네 엄마 차례야. 지현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엄마가 전과자 되면 어떡해? 그럼 돈 갚으면 되잖아. 간단해. 지금 당장 2,00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럼 집이라도 팔아. 빚을 갚으려면 뭐라도 해야지. 지현아, 너 정말 무섭다. 무섭긴. 나한테 더 무서운 짓 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야.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지현아. 그 사람들 제대로 혼내줘야 해. 응, 엄마. 끝까지 할 거야. 복수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출석했대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죠. 지현아, 엄마가 경찰서 다녀오셨어. 조사 받으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 제발 합의해줘.
돈은 천천히 갚을게. 천천히? 언제? 10년 후? 평생? 제발. 합의 안 해. 끝까지 갈 거야. 지현아, 엄마가 전과자 되면 정말 안 돼. 제발 생각 좀 해줘. 난 이미 생각 많이 했어. 임신 중에 괴롭힘 당할 때, 돈 뜯길 때 다 생각했어. 이제 네 엄마가 생각할 차례야.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사흘 후,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문을 열었죠. 뭐 하러 왔어요? 처제님, 지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을게요. 이것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요. 흉측하게. 엄마가 차갑게 말했죠. 제가 나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지현아, 제발 합의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은 뭐 했어요? 내가 정신이 없었어. 민수 아빠 죽고 나서 힘들어서 그랬어. 돈도 없고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 그게 저를 괴롭힐 이유가 돼요? 돈 뜯어갈 이유가 되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돌아가세요. 법정에서 봐요. 지현아, 내가 감옥 가면 어떡해. 나 늙었어. 감옥에서 못 살아. 그럼 돈 갚으세요. 2천만 원. 그럼 합의해 줄게요. 지금 당장 어떻게 2천만 원을 구해? 정말 없어. 그럼 집이라도 팔아요. 뭐라도 하세요. 저도 그 돈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집을 팔라고? 네, 팔고 싶지 않으면 합의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지현아, 그리고 신우이한테 도움 받으세요. 1,000만 원 받았잖아요. 아니면 민수한테 받으시든지. 민수는 지금 대출 갚느라 힘들어. 유진이도 가게 망해서 남편이랑 이혼 직전이야. 누구한테 받아?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빌려간 돈은 갚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현아, 제발. 돌아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가 결국 돌아갔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잘했어. 저런 사람한테 동정심 가지면 안 돼. 알아, 엄마. 이혼 소송은 어떻게 돼가? 다음 주에 첫 재판이야. 양육권은 확실해? 변호사가 그러는데 99% 내가 이긴대. 민수 쪽에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 잘됐다. 우리 손주는 네가 키워야지. 응. 일주일 후 첫 재판이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갔죠. 민수가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피고 측 변호인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양육권을 피고에게 달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아이를 출산 후 지금까지 직접 양육해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안정적인 도움도 받고 있고요. 반면 피고는 배우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시댁에 수천만 원을 갖다 바쳤습니다. 경제적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피고 변명하실 게 있습니까? 민수가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발 양육권을 제게 주십시오. 원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일어났어요. 피고는 3년 동안 저를 방치했습니다. 시댁의 괴롭힘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시댁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재판이 끝났어요. 나오는데 민수가 불렀어요. 지현아. 뭐? 제발 양육권만은 나한테 줘. 아들 없으면 나 못 살아. 나도 아들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낳은 아이야. 지현아, 우리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기도 해. 네가 아들 생각했으면 나를 제대로 대했어야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고 했지. 돌아섰어요. 민수가 울고 있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두 번째 재판. 판사가 말했어요.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피고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겼어요. 양육권을 땄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 이겼어, 얘 엄마. 양육권 내가 땄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안아줬어요. 이제 위자료 재판만 남았어. 얼마나 받을 수 있대? 변호사가 그러는데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래. 집담보대출권이랑 괴롭힘 증거가 확실해서. 좋아? 제대로 받아내? 응?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현아, 양육권 판결 존중할게. 내가 졌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아들 꼭 보게 해줘. 부탁이야. 알았어. 정해진 날짜에 와.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난 남편이었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끝났어. 알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었어.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 사건 재판이 있었어요.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습니다. 사기죄가 명백합니다.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며느리와 합의하려고 노력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 합의 의사 있습니까? 네, 2천만 원 전액 변제하면 합의하겠습니다. 피고, 변제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럼 합의 불가능하네요.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네가 자초한 일이야.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감옥에는 안 가지만 전과자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현아, 엄마가 전과자가 됐어. 그래서?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어? 응. 너네 가족이 나한테 한 것보다는 약하게 한 거야. 무섭다, 진짜. 무서워해. 그래야 다음엔 함부로 안 하지? 돌아섰어요. 지현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아들 면회 날짜 정하는 것 말고는. 알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집행유예, 전과자 됐어. 잘 됐다. 그 정도는 받아야지. 응. 이제 위자료 재판만 남았네. 응. 다음 달에 있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가 그러는데 4천만 원은 확실하대. 최대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좋아. 제대로 받아내. 응, 엄마. 아기를 안았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는 나쁜 사람들한테 안 뺏길 거야. 응가. 아기가 웃었어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이제 조금만 더. 위자료까지 받으면 끝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복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자료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갔죠. 민수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저와 제 변호사,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 측 주장하실 내용 말씀해 주세요.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네. 원고는 결혼 생활 동안 피고와 피고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과도한 집안일을 강요받았고 출산 직전까지 시댁 행사에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몰래 집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시댁에 제공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신뢰의 배신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피고 측 답변하세요.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어머니를 도우려다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원고를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닙니다. 5천만 원은 과도한 금액입니다. 원고 직접 진술하실 내용 있습니까?
제가 일어났어요. 네, 저는 3년 동안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임신 중에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유산 위험이 있어서 누워 있으라고 하시더니 며칠 후에는 집에서 뒹굴거린다고 욕했습니다. 출산 일주일 전에는 김장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연락도 하지 말라며 화를 내셨죠.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출산 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제 모유가 부족하다, 아기가 작다, 제대로 못 키운다, 매일 그런 말만 들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왔지만 남편은 저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시댁에 갖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요? 저는 이 3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5천만 원으로도 제 고통을 보상받기엔 부족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죠. 제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세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앉았어요. 판사가 민수를 봤어요. 피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수가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고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원고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죠. 민수가 따라왔어요. 지현아, 잠깐만. 뭐?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난 남편이었어. 5천만 원은 내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일게. 그래? 지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좋은 엄마 만나서 다행이야. 내가 아버지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가끔 보게는 해줘. 부탁이야. 알았어. 약속된 날짜에만 와. 고마워. 민수가 돌아갔어요. 엄마가 다가왔어요. 잘했어. 재판 진술 정말 잘했어. 고마워, 엄마.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겠네. 응, 긴장돼? 괜찮아. 이길 거야.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불안했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적게 나오면 어떡하지? 드디어 판결일. 법정에 들어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결혼 생활 동안 피고 및 피고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특히 임신과 출산이라는 힘든 시기에 받은 괴롭힘은 용서받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 몰래 가정의 재산을 처분한 것은 중대한 신뢰 위반이다. 따라서 위자료 4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4천만 원, 예상보다 높았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엄마가 안아줬어요. 축하해, 4천만 원이야. 응, 엄마. 이제 다 끝났다. 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3년 동안의 고통, 외로움, 분노,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나왔어요. 지현아. 응. 4천만 원. 나한테 시간 좀 줘. 천천히 갚을게.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아. 20개월이면 끝나잖아. 알았어. 늦으면 강제집행 들어갈 거야. 알아? 그리고 민수. 응?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아들 면회 때 빼고는. 알았어. 돌아섰어요.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갔죠. 이제 뭐 할 거야? 일단 쉬고 싶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래, 푹 쉬어. 엄마가 손주 볼게. 고마워, 엄마. 집에 도착했어요. 아기가 자고 있었죠. 우리 아들 조용히 안았어요. 엄마가 지켜냈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응가? 아기가 눈을 떴어요. 웃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 며칠 후 연락처를 바꿨어요. 민수에게만 3번호를 알려줬죠. 면회 연락할 때만 써. 다른 용도로 쓰면 차단할 거야. 알았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완전히 차단했어요. 이사도 준비했어요. 엄마, 나 이사할 거야. 어디로? 강남 쪽 회사 가까운 곳으로. 좋아. 새로 시작하는 거지? 응. 엄마도 도와줄게. 한 달 후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깨끗한 투룸, 햇살이 잘 드는 곳. 여기 좋다. 그치? 우리 아들이 잘하기 좋은 곳이야. 짐을 풀었어요. 새 가구도 샀죠. 4천만 원 중 일부를 썼어요.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야. 당당하게 쓸 거야.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현아, 이번 달 위자료 200만 원 입금했어. 확인해줘. 확인했어요. 정말 들어와 있었죠. 확인했어. 앞으로도 꼬박꼬박 입금할게. 그래야지.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아들 보러 가도 돼? 오후 2시에 와. 카페에서 만나자. 알았어. 고마워. 토요일 약속한 카페에 갔어요. 민수가 먼저 와 있었죠. 지현아? 응. 우리 아들. 아기를 건넸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안았죠. 많이 컸다. 응. 잘 크고 있어. 고마워. 잘 키워줘서. 당연한 거야. 1시간 동안 민수는 아기와 놀았어요.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아빠로서는 나쁘지 않았어. 그냥 남편으로서 최악이었을 뿐. 시간이 됐어요. 이제 가야지. 벌써? 응, 다음 달에 또 와. 알았어. 민수가 아기에게 뽀뽀했어요. 아빠 다음에 또 올게. 응가. 아기를 받았어요. 잘 가. 응, 지현아. 뭐? 행복해, 정말로. 너도? 민수가 돌아갔어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집 가? 그래, 조심히 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기를 재웠죠.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죠. 끝났어. 정말 끝났어. 복수도, 결혼도, 모든 게 핸드폰을 봤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연락처는 완전히 차단됐죠. 민수와만 최소한의 연락. 이제 나만의 삶을 살 거야. 아무도 날 괴롭히지 못해.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후,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난 이겼어. 날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복수했어. 제대로. 기분이 이상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이게 끝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었어요. 간단하지 않았죠. 3년 동안 참았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고, 법정에서 싸웠어요. 간단하지 않았어. 힘들었어. 하지만 해냈어. 자랑스러웠어요, 제 자신이. 아기 방으로 갔어요. 자고 있는 아기를 봤죠.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켜냈어. 나쁜 사람들한테 안 빼앗겼어.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둘이서.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뽀뽀했어요. 사랑해. 아기가 웃는 것 같았어요. 자면서. 행복했어요, 정말로.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달라졌어요. 아기는 2돌이 됐죠. 엄마? 응, 우리 아들? 맘마. 그래, 밥 먹자. 잘 크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저도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죠. 지현 씨, 축하합니다. 대리 승진이에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급도 올랐어요. 400만 원. 안정적이었죠.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달 200만 원. 한 번도 늦지 않고. 이번 달 위자료 입금했어. 확인했어. 남은 게 8개월 치네. 응, 조금만 더. 알아, 끝까지 입금할게. 그래? 한 달에 한 번. 아기 면회도 왔죠. 우리 아들 아빠 왔다. 아빠, 아기가 좋아했어요. 많이 컸네. 말도 잘하고. 잘 크고 있어. 고마워, 지현아.
정말 잘 키워줘서. 내 아들인데 당연하지. 2시간 정도 놀다가 민수는 돌아갔어요.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래? 지현아, 응? 너 요즘 행복해 보여. 정말 다행이야. 응, 행복해. 잘됐다, 진심으로. 민수가 떠났어요. 착한 사람이긴 했어. 그냥 나약했을 뿐. 엄마한테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신우이를 봤어요. 많이 변해 있었죠. 수척하고 화장기 없고 초라했어요. 새언니, 유진씨. 오랜만이네. 그러게.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래, 다행이다. 어색한 침묵. 새언니, 저기. 그때 일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어. 이제 와서? 알아, 늦었지.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그래? 네일샵 완전히 망했어. 결국 문 닫았어. 남편이랑도 이혼했고. 그렇구나. 다 내 자업자득이야. 언니한테 잘못해서 받은 벌이라고 생각해. 애들은 남편이 키우고 있어. 나는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해. 그렇게라도 벌어야 애들 양육비 보내주지.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 힘들겠다. 괜찮아.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새언니, 정말 미안했어. 그럼 나 먼저 갈게. 유진이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했죠. 망했구나. 완전히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제업자득이야.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며칠 후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엄마 혼자 살고 계셔. 전과자 된 후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하시고. 나한테 가끔 돈 달라고 하시는데 나도 위자료 갚느라 여유가 없어서 못 드려. 그렇구나. 엄마도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 지현이한테 잘못한 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알아. 그래도 엄마가 가끔 지현이 얘기하셔. 자기가 며느리를 너무 괴롭혔다고. 벌 받는 거라고. 그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면회 시간 다 됐어. 이제 가. 알았어. 민수가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도 망했구나. 다들 망했네. 나만 잘 되고 죄책감은 없었어요. 전혀. 내가 뭘 잘못했어. 괴롭힘 당한 사람이 복수한 것뿐이야. 당연한 거야.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현아, 마지막 위자료 입금했어. 이제 다 갚았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200만 원. 정말로 다 갚았네요. 2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밀리고. 확인했어. 고생했어. 응, 나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그동안 정말 빡빡하게 살았어. 그래도 끝까지 갚아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지현아, 너 정말 행복하게 살아. 우리 아들이랑. 응, 너도? 고마워. 다음 달에 또 아들 보러 갈게.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4천만 원. 다 받았어. 신우이한테 받은 1,000만 원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제대로 받아냈어. 기분이 이상했어요. 뿌듯하고 후련하고 자랑스럽고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위자료 다 받았어. 정말 축하해. 이제 진짜 끝났어.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강해서 해낸 거지. 엄마는 그냥 옆에서 응원한 것뿐이야. 그래도 고마워,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외식하자. 축하하는 의미로. 좋아. 주말 온 가족이 외식했어요. 엄마, 저, 아기, 건배, 건배, 짠, 행복했어요. 지현아, 요즘은 회사는 어때? 좋아. 승진도 했고 일도 재밌어. 그래, 다행이다. 남자는 안 만나? 아직은 아니야. 아들 키우는 것만으로도 바빠.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 있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우리 지현이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응, 엄마. 이제 행복할 거야.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기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죠. 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임신 소식 듣던 그날로
결혼 안 할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야. 결혼은 할 거야. 그래야 우리 아들이 태어나니까. 다만, 더 일찍 싸웠을 거야. 더 일찍 복수했을 거야. 참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죠. 그래도 괜찮아. 이겨냈으니까. 끝까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봤죠. 민수, 차단 안함, 아들 면회용. 시어머니, 차단됨 시누이, 차단됨 깔끔해. 딱 필요한 사람만 만족스러웠어요. 다음 날 출근했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지현 씨, 요즘 되게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남자 생겼어요? 아니에요, 하하. 그럼 뭐예요? 그냥 제 인생이 잘 풀려서요. 부럽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웃으며 말했어요. 일을 시작했죠. 즐거웠어요, 일도. 삶도. 모든 게. 퇴근 후 어린이집에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엄마, 우리 아들 오늘 재밌었어. 응, 친구랑 놀았어. 그래, 잘했네. 엄마, 나 배고파.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좋아.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아들이 제잘거렸죠. 엄마, 저기 강아지. 어? 진짜네. 귀엽다.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 그래, 좀 더 크면 키워보자. 진짜? 응, 약속. 와,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저녁을 만들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카레. 맛있어 해,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응, 식사 후 함께 놀았어요. 블록 쌓기. 엄마, 이거 봐. 높이 쌓았어. 와, 대단한데? 해. 그때 블록이 무너졌어요. 아, 괜찮아. 다시 쌓으면 돼. 응. 아들이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랬지. 무너졌어. 결혼이, 삶이. 하지만 다시 쌓았어. 더 단단하게. 아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이게 내 삶이야. 내가 만든, 내가 지켜낸 나의 삶. 자랑스러웠어요. 나 잘했어. 복수해서 잘한 거야. 참았으면 평생 당했을 거야. 싸워서 이긴 거야. 당당하게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지요. 악몽도 없었어요. 시댁 꿈도 안 꿨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깨웠어요. 엄마 일어나. 응. 우리 아들? 엄마 유치원 가야 돼. 그래 알았어. 일어날게.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토스트와 우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함이 이게 진짜 행복이야. 거창한 거 없어도 편안하면 되는 거야.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죠. 제 얼굴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나 예뻐졌다. 행복해서. 회사에 도착했어요. 동료들이 인사했죠. 지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을 시작했어요. 즐겁게. 점심시간. 혼자 먹었어요. 조용히. 핸드폰을 봤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아들 보러 가도 될까? 좋아. 2시에 만나자. 고마워. 담담했어요. 예전처럼 화나지도 않았죠. 이제 그냥 아들 아빠일 뿐이야. 남이야. 남. 속이 후련했어요. 오후에 일하다가 후배가 물었어요. 선배님, 혹시 이혼 경험 있으시죠? 응. 왜?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도 지금 이혼 생각 중인데 힘들어서요. 나는 싸웠어. 끝까지. 내가 받을 건 다 받았고.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더 일찍 할 걸 그랬어.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내 인생 지킨 것뿐이야. 너도 힘들면 싸워. 참지 말고. 네, 고마워요, 선배님. 힘내. 퇴근 후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엄마, 우리 아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정말? 보여줘. 여기 그림을 꺼냈어요.
엄마와 아들이 손잡고 있는 그림. 와, 예쁘다. 엄마랑 나야? 그래? 우리 둘. 헤헤. 눈물이 났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기뻐서. 엄마 행복해? 응, 엄마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안아줬어요. 꼭. 이게 내가 지킨 거야. 이 행복, 이 평화, 아무한테도 안 뺏겨. 평생. 집으로 걸어갔어요. 아들과 손을 잡고. 햇살이 따뜻했죠. 바람도 시원했고. 괜찮아. 다 괜찮아. 난 이겼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웃음이 나왔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